2019년입니다. 제가 스탠포드 로스쿨 비지팅 스칼라를 할 때 알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분이 2006년에 Inconvenient Truth,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책을 냈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은 희망을 가졌답니다.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세계가 바뀌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일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CO2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톤, 1년이면 500억 톤의 CO2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CO2가 1톤이면 어느 정도 부피가 될 건지 상상이 되지가 않는데 1000톤도 아니고 10,000톤도 아니고 1억 5천만 톤이라는 건 정말 상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알고 부통령께서는 이제는 지구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자기가 계속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면 도대체 어떤 파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이렇게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 기후 위기 또는 이제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 빌 게이츠 같으면 기후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지구 온난화로 더 추운 겨울, 더 더운 여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엄청난 홍수라든지 또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식량 위기까지, 그러니까 곡물 생산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곡물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인구가 아사지경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만 코로나19조차도 기후 변화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인간이 있는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생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가 배출이 되는 곳이 사실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생산을 모두 다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이런 탄소 중립이 해결된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큰 문제겠습니다. 사실 CO2가 발생되는 곳이 크게 보면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선 가장 많은 CO2가 생산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31% 정도에 해당하는 제조업입니다. 특히 철강이라든지 또는 시멘트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CO2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26% 정도 차지하는 이 전력 생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이 또 19% 정도에 해당하는 목축업, 그러니까 소나 이런 가축을 키울 때 발생되는 메탄은 사실 CO2보다도 훨씬 더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송수단, 비행기라든지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것 16%, 그리고 또 우리 냉방, 온방 이런 곳에서 7% 정도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CO2를 제대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 분야에 대한 각각의 새로운 신기술들을 개발해야만 되는데 그 자체가 정말로 만만치 않은 커다란 챌린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포스코 사회이사를 6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 의장도 역임을 했습니다만 철강을 생산할 때 CO2를 생산하지 않고 철강을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철광석이라는 게 철 성분과 산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Fe2O3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O를 산소를 내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그 일산화탄소 CO로 떼어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철강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남는 것은 CO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방법은 수소 환원 방식입니다. Fe와 O에서 O를 떼어내는데 수소를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오는 것은 철광과 H2O, 물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아직도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아마도 포스코 한 회사만 하더라도 40조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한 회사가 감당하기는 굉장히 벅찬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살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반드시 기회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C테크 부분에서 앞서간다면은 이것을 산업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선도국가로서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일자리 숫자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수위에서도 그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 기술 중심 국가가 되어야 우리나라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정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참조해서 인수위에서도 다음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이 일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